분위기 바꿔볼게요. 세상에 짐승이란 말 들으면 당연히 누구나 기분 나쁘기 마련이죠. 그렇다고 세상에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? 하재근 평론가님. 예, 한 50대 남성이 저지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네. 일단 이 남성이 과거에 친부모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. 아이고. 그런데 11살이 되던 해에 양아버지한테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그 양아버지가 다른 아이들도 입양을 했었다고 합니다. 오. 입양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여수의 한 섬마을에서 자랐는데 네.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소를 키우고 뱃일까지 하면서 일손을 도왔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입양을 했다는 부분에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구나라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을 포함한 다른 입양된 아이들한테 시켰던 일을 들어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뭔가 입양이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아요. 네, 그러게나 말입니다. 지금 이 입양된 남성이 자란 환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더욱더 그런데요. 네. 일단 자라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. 아. 그리고 성인이 된 그 무렵에야 주민등록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웃들은요, 이 남성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. 뭐라고요? 머슴이라고 어머나. 불렀고요. 그때부터 이 입양된 남성의 마음속에는 참 양가의 감정이 싹 텄다고 합니다. 남성은 학교에 가는 그 양아버지의 친자녀들을 보면서 어머나. 양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고,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을 거둬준 아버지로부터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.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그린 사파 첫 번째 장 좀 봐보세요. 세상에 저분이 밭일을 하면서 그 양아버지의 친자식들은 앞서 보셨죠? 가방 메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배추 뽑고 밭일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웃들은 아이고 제가 머슴이래 머슴 이 집 머슴이래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요. 이 남성분 사정 들어보니까 손정의 변 딱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. 네, 그리고 이 남성 11살 때 왔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17세,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양아버지가 선장으로 있던 선박의 선원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그렇게 이제 양아버지 일을 도와왔다가 26살에는 결혼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, 네. 그리고 7억 원 상당의 선박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보유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요. 네. 그 이후로도 양아버지를 계속 도왔다고 합니다. 어허. 여기까지 또 여기 이 대목을 들으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근데 또 그렇게 마냥 이 악독한 양아버지는 아니었나 보네. 결혼도 시켜주고 7억 원짜리 배도 갖게 해주고 또 이런 생각도 하실까요? 어떻습니까? 근데 이 남성의 마음에는 정말 이 양쪽의 마음이 다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1살이면 너무 어린 시절인데 아버지가 생긴 거잖아요. 입양이 되면. 한편으로는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. 그러나 이 아버지의 친자녀들은 학교 가는데 나는 뱃일하고 뭐 농산이라고 이러면서 또 원망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는데 세상에.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마음속에 응집되어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아마 폭발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. 네. 2021년에 이 남성이 배에 이 어망기계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은 절단이 됐습니다. 어머나 세상에.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하던 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생계도 어려워지고 네. 또 사고 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고 그렇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꾹꾹 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마 폭발한 것이 아닐까 추정이 아이고. 되는데요. 결국은 지난해 2월 19일 이 남성이 술을 마시고 흉기를 들고 양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. 어머나 갑자기 이제 섬뜩해지는 거예요. 하재근 평론가님 술 마시고 찾아갔다 해도 뭔가 사달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흉기까지 가진 채 지금 양아버지를 찾아갔대요. 예, 양아버지를 찾아가서 양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. 뭐라고 따졌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나? 20년 전에 나한테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라고 따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.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양아버지를 공격했고 아유. 양아버지가 결국 다음 날 숨지고 말았습니다. 아니 김묘성 기자님 물론
딱한 신세였고 죽어라 일만 했고 물론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도 있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못된 짓을 몹쓸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, 세상에? 이 남성의 해명, 변명은 이렇습니다. 평소에도 고아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많이 났었는데 아유. 이날은 짐승이라는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흉기는 가져간 게 아니라,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양아버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든 것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세상에. 지금 이 남성 자신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재판부는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? 백성문 변호사님. 일단 이 남성의 행동은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는 없죠. 뭐 어렸을 때 사실상 머슴 일을 하고 주민등록도 성인화돼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약속한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살해했다. 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형량을 이제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우발적인지 아닌지입니다. 근데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흉기를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는지예요. 그러니까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옆에 있는 걸 탁 들어서 한 게 우발 범행이잖아요. 아하. 근데 흉기를 품에 품고 왔으면 어땠을까요? 그거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이 흉기를 써서 살해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준비하고 온 건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 양아들은 흉기는 내가 챙겨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이거는 현장에 있을 만한 흉기가 아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이거는 양아들이 흉기를 미리 소지해 온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. 그리고 아까 이제 어망에 팔이 껴가지고 팔이 절단되면서 뭐 PTS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부터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버지를 찾아가서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서로 얘기를 충분히 나누다가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격분했다.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남성이 이 아버지의 말이나 뭔가를 이해 못하는 게 있었나요?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거에 대한 의사는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고요. 항소심도 역시 징역 18년 동일하게 선고가 됐습니다. 일단 양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존속살해죄입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원래 형량이 더 높은데 네.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이 좀 참작이 돼서 형량이 그나마 다소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정말로 이 남성이 그동안 뭔가 억압받아왔고 한은 쌓였겠죠. 그렇다고 그게 이 범죄를 두둔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왜 이렇게 한때 분을 못 참고 이런 몹쓸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.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법의 형량 대가는 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